안녕하세요. 어르신의 마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마음다락 생활정보첩 5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5월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생활정보와 놓치면 손해보는 혜택을 9가지로 나누어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SK 유심 무료 교체 소식입니다. 핸드폰을 SK텔레콤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난 4월 23일 SK텔레콤에서 무려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를 포함한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운 분들의 통신 정보가 해커에게 노출된 초유의 사태였죠. 이로 인해 휴대폰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졌고 SK텔레콤은 긴급히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4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SK 사용자 전원에게 유심 무료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유심을 이미 4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유료로 교체하신 분이라면 SK 측에서 환급 조치를 진행해 드린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꼭 함께 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란 누군가가 내 유심을 몰래 복제하거나 다른 기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가입만 해두셔도 해외에서 몰래 개통되는 걸 차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에서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유심 보호 서비스 검색 또는 공지사항 안에 있는 가입 페이지로 들어가 가입하기만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객센터 080-800-0000로 전화하시거나 근처 SK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직원분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내 통장이 털릴 수도 있고 내 명의로 나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될 수도 있는 아주 큰 위험을 동반한 사건입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는 이런 정보에 뒤처지기 쉬워 피해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 내용을 자녀분, 형제자매,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한 통신 생활, 지금 이 영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알뜰폰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무료 교체 소식과 함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4가지 보안 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이어서 함께 들어주세요. 앞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전면 무료 교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알뜰폰 사용자분들도 꼭 아셔야 할 대응책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투명의 도용 예방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SK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분들도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SK텔레콤 측은 현재 알뜰폰 사용자도 유심 무료 교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 교체 방식과 신청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에서 개별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헬로모바일,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SK 세븐모바일 등 각각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무료 유심 교체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SK망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요금 청구서나 개통 문자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심 보안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예방 꿀팁 4가지 꼭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핸드폰 한 대, 계좌 한 개만 있으면 명예도용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거나 이미 개인정보를 일부 알려주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통장 전체를 잠그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잠금 상태로 바뀝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네이버의 어카운트 인포 혹은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 지급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금융인증서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정지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입니다. 내 유심이 누군가에 의해 몰래 복제되거나 기기 변경이 되는 걸 차단해 줍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부정 사용되는 것도 자동 차단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꼭 해외 로밍 제한 해제를 따로 신청하셔야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통신사 가입 제한 서비스 엠세이퍼 활용법입니다. 요즘은 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모르는 통신사로도 나도 모르게 개통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엠세이퍼에 접속해 내가 사용하지 않는 통신사 가입을 막아두는 것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이버에 엠세이퍼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하신 후 가입 제한 서비스 항목에서 내가 쓰는 통신사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에 제한을 걸어주세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통신사에 내 명의로 개통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인 거래소에서 계정 잠금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해커가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내 계정에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거래 차단이 되는 설정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보안 메뉴에 들어가셔서 계정 잠금, 2단계 인증, 접속 제한 국가 설정 등을 함께 설정해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방법 어렵지 않죠? 계좌 지급 정지, 유심 보호 서비스, 엠세이퍼 가입 제한, 코인 계정 잠금.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보이스피싱과 명예 도용 피해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새로 지급되는 평생 교육 바우처 제도와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새로운 국가 지원 제도, 바로 평생교육 이용권, 일명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바우처는 정부가 어르신 여러분이 배움과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혜택인데요.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확대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대상 기준부터 알려드릴게요. 1차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이시라면 1차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아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곧 이어지는 2차 모집에서는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을 별도로 선발한다고 하니 이 영상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용권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교육기관만 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운전면허 학원, 커피 바리스타, 제과 제빵, 미용, 꽃꽂이, 요리, 필라테스, 컴퓨터, 간호학원, 영어회화까지 지역 내에 등록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까지 전액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운전면허 학원 다녀보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돼서 못 갔어요. 피아노나 그림 배우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이었죠. 이런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기본은 연간 35만 원, 그리고 학습성과 우수자에게는 최대 7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차 모집 중이고요. 2차 모집은 5월 또는 6월 예정입니다.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서 평생교육 이용권을 검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한 후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자녀분들이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전화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재 접수 일정은 이렇게 나뉩니다. 충청북도 5월 12일부터, 전라북도 5월 28일부터, 경상북도 5월 1일부터, 제주도 5월 7일부터,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접수는 대전 5월 22일부터, 충북 5월 12일부터, 전북 6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면 1차 신청, 그 외 65세 이상 어르신은 2차 모집에 대비 지원 금액은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 이용처는 운전학원부터 실용음악, 컴퓨터,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었던 거,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 사유를 알려드릴 텐데요. 갑자기 기초연금이 줄어들었거나 심지어 끊겨버리는 일을 겪으셨다면 이번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중 4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소득 인정액 초과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께 지급되는 복지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의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까지 모두 계산되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그 초과분은 매달 환산되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 있다면 기초공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소득 환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8천만 원이 매월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특히 시가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이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왜 불이익이죠?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고려해 대도시 중 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재산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예기치 않게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고급 차량이나 고가 회원권 보유입니다. 시가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나 콘도 회원권, 골프장, 고급 헬스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해당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연금 지급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건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녀가 타라고 해준 고급차를 어르신 명의로 해두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감액 중단 사유 중 1번부터 4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나머지 사유 5번부터 9번까지 알려드리고 끊겼을 때 대처하는 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어르신이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정부는 이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 이상의 자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에 해당하는 가상 임대료가 어르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연금 산정 시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 미신고입니다. 갑자기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를 받았는데 그걸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정성 조사 시 감액 또는 중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부채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부채는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큼 재산이 많은 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금 이자로 인한 소득 증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예금 적금을 통해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자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1억 원 예치 시 연 2.5% 기준 약 25만 원의 월 소득으로 잡히고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집을 팔고 생긴 현금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입니다. 집은 지역별로 1억 원 정도까지 공제가 되지만 현금은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즉 같은 5억이라도 부동산이면 일부 수급 가능하지만 현금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연금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이해 신청을 접수하면 재산소득 계산 오류를 검토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었거나 과다하게 반영된 것이 있다면 정정 요청을 통해 수급 재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급망 이력 관리 신청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연금을 못 받고 있더라도 나중에 조건이 바뀌면 정부가 자동으로 수급 검토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리 신청만 해두면 나중에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매년 변경되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정보를 확인하고 꼼꼼히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엔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바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상포진 들어보셨죠?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한 번 걸리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신경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접종 비용입니다. 한 번 접종에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어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지자체 몇 곳을 알려드릴게요. 경기 구리시 65세 이상 전 시민 무료, 울산 동구 65세 이상 무료, 서울 동작구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포함 무료, 전북 부안군 60세 이상 무료, 충남 예산군 50세 이상 전체 무료, 서울 용산구 65세 이상 주민 무료. 이 외에도 20개 이상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나 일부 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 보건소에 꼭 전화해 보세요. 지원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나이 기준, 기초수급 여부, 주민등록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접종은 보건소나 위탁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무료일 때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65세 이상 스마트폰 기능 꿀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처럼 듣기만 해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기 전에 유튜브 켜두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계속 틀어두면 배터리도 빨리 닳고 영상 소리에 잠이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자동 꺼짐 수면 타이머 설정 방법입니다.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유튜브 앱을 켭니다. 아무 영상이나 재생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누릅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수면 타이머가 보입니다. 원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10분, 30분, 1시간 등 선택 가능하고요.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면 영상이 자동으로 꺼지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튜브를 듣고 싶은데 화면을 끄면 소리가 멈춰서 불편하셨죠? 이럴 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꺼진 상태에서 유튜브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삼성 인터넷 앱을 실행합니다. 유튜브 사이트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영상 하나를 선택해서 재생합니다. 그런 다음 핸드폰 화면을 꺼보세요. 그래도 유튜브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삼성 인터넷 앱에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덕분인데요. 혹시 꺼져 있다면 이렇게 켜주세요. 삼성 인터넷 앱 실행 후 오른쪽 아래 세 줄 메뉴 설정, 유용한 기능 메뉴 클릭, 거기서 백그라운드 재생을 켬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산책할 때, 청소할 때 유튜브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꺼도 소리가 계속 나니까 배터리도 아끼고 눈도 덜 피곤하죠. 이 두 가지 기능만 기억해 두셔도 스마트폰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은 유튜브 화면 확대 축소, 댓글 좋아요, 빠르게 누르기 등 조금 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워보시죠. 첫 번째, 영상을 가로 화면으로 크게 보는 방법입니다. 손가락만으로도 쉽게 전환할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재생합니다. 영상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위로 슥 밀어 올리면 자동으로 가로 화면으로 바뀝니다. 다시 아래로 내리면 세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글씨가 작게 나올 때 가로 화면으로 보면 훨씬 보기 편하죠. 두 번째는 댓글 좋아요를 두 번 터치로 누르는 법입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 경우가 있죠. 예전엔 조그만 엄지 버튼을 눌러야 했지만 지금은 아주 간단합니다. 댓글 글자 위를 손가락으로 두 번 톡톡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좋아요가 눌립니다. 빠르고 편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 빠르게 넘기기 기능입니다. 이제는 발로 넘기지 마세요. 손가락 두 번으로 가능합니다. 영상 오른쪽을 두 번 터치하면 10초 앞으로, 왼쪽을 두 번 터치하면 10초 뒤로 돌아갑니다. 세 번 누르면 30초, 네 번 누르면 40초, 더블 터치 횟수만큼 시간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봤던 부분인데? 하면 두 번만 눌러서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지루한 광고나 반복 구간 넘기기에 딱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기능 어렵지 않죠? 위로 밀면 화면 커지고 댓글 두 번 톡톡 좋아요. 영상 오른쪽 두 번 10초 앞으로 이렇게만 익혀두셔도 유튜브 보실 때 훨씬 편리해지실 거예요. 유튜브 댓글을 더 눈에 띄게, 더 예쁘게 꾸미는 방법과 최신 AI 기능으로 영상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주는 기능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댓글 꾸미기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을 쓰실 때 글씨를 굵게, 기울게, 줄을 긋게 할 수 있는 숨겨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를 더 강조하고 싶을 땐 이렇게 해보세요. 글자 앞뒤에 별표를 붙이면 굵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굵게 표시됨. 글자 앞뒤에 언더바를 붙이면 기울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울어짐. 글자 앞뒤에 하이픈 마이너스을 붙이면 줄이 그어집니다. 예,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간단하죠? 내 댓글을 강조하고 싶거나 재미있게 꾸미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꿀팁, AI 영상 요약 기능입니다. 현재는 갤럭시 S24 이상 최신 기종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인데요. 영상을 요약해서 주제별로 나눠 정리해 줍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튜브 영상 화면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AI 비서가 나오면 이 영상 요약해줘라고 말하거나 영상 요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AI가 영상의 핵심 내용을 목차 형태로 한눈에 정리해 줍니다. 이 기능은 특히 긴 뉴스나 강의 영상 볼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단, 최신 휴대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 여부는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실 때 몰라서 못 쓰는 숨은 꿀 기능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영상 보기, 넘기기,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영상 미리 보기 바 기능입니다. 영상 아래쪽에 빨간색 재생바가 보이시죠? 이 바를 손가락으로 누른 채 위로 쭉 밀어 올려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줄어들면서 미리 보기 썸네일이 좌우로 펼쳐집니다. 이때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시간의 장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길 때나 강의 뉴스에서 중요한 장면만 골라볼 때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말이 빠른 강의나 느린 설명이 답답할 땐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영상 재생 중 오른쪽 위 톱니바퀴 설정 클릭, 재생 속도를 누르면 느리게는 0.25배속부터 빠르게는 2배속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5배속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0.75배속은 천천히 따라듣기 좋습니다. 매번 설정하기 귀찮으시다면 자주 쓰는 속도로 바꾼 뒤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단, 다음 영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 영상 요약 미리 보기 기능입니다. 재생바를 쭉 누른 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넘기면 영상 속 장면들이 작은 창으로 요약되어 보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긴 영상에서 내가 원했던 장면이 어디쯤 나오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간단 영상 탐색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복잡할 것 같지만 한 번만 익히면 아주 쉬워지고 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 생활정보첩 5월호 총 10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 건강정보, 스마트폰 꿀팁을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리는 마음다락의 약속 어떠셨나요? 이번 5월의 핵심 키워드 함께 다시 떠올려 볼까요? SK 유심 해킹 사건, 유심 무료 교체, 알뜰폰 사용자 보안 대책, 보이스피싱 예방 4가지 수칙, 65세 이상 평생 교육 바우처 최대 70만 원, 기초연금 감액 중단 9가지 이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자체, 유튜브 수면 타이머 백그라운드 재생, 화면 전환, 더블 터치, 댓글 좋아요, 댓글 꾸미기 AI 요약 기능, 영상 미리 보기 바 재생 속도 조절. 혹시라도 이 영상이 어디선가 어르신 한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도 어르신이라면 오늘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이런 혜택 있다더라. 한마디만 전해주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다락은 이후에도 살림에 도움되는 정보, 놓치면 손해인 혜택, 생활을 바꾸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달 6월 생활정보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